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자석 두 개가 서로 밀면서 A 자석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은 항상 B가 A의 무게만큼 딱 밀어주면서 A가 떠 있게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그러면 A가 이렇게 중력과 B에 의한 밀리는 힘, 더해서 0인 힘의 평형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주고받는 거거든. 항상 B가 A를 밀었으면 A도 B를 밀어줄 거야. 자, 근데 이게 누구랑 같아서 날아가는 힘이었냐면 어차피 A의 무게란 말이야. 그러면 A의 무게가 B에게 밑으로 mg 전달된 것밖에 없다 이거지. 그게 자기력의 형태일 뿐이고. 자, B도 무게 3mg 받아요. 그럼 B가 내려가려는 힘이 4mg니까 이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도 4mg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기니디 보면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3mg가 아니고 mg지. 틀렸고. 니은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 요거도 맞지. 전체 무게 4mg 맞고.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중력은 지구, 근데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은 B의끼리 주고받네. 그러면 얘들은 그 작용 반작용 관계는 될 수 없다 이거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자, 그림 가에서 저울 위에 뭐 5N 디귿자형 나무 상자랑 그 다음에 A, B 자석 놓고 B가 지금 줄 요렇게 매달려 있는데 가만히 떠 있지, 맞지? 그러면 일단은 줄이 버틴다는 전제하에서 A가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B의 무게는 보단 좀 더 큰 상황이에요. 자, 자기력에 그걸 주기 위해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을 8N 줬다.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위로 8N 자기력 받아서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 아래의 자석이 당기기 때문에 A는 자기 무게 3N도 받고 그 다음에 아래로 당기는 5N 자기력까지 받는다, 그치? 그러면 지금 자기력이 5N에 있는 상황이다, 그치? 자, 그러면 A가 B를 5N 잡아당기면 B의 무게가 2N이 있기 때문에 실이 버텨줘야 되는 힘이 3N. 그러면 이 실이 밑에 있는 나무 상자에게 위로 3N 줄 거고, 자, 그 다음에 A 위에 있는 줄이 버티는 힘은 총 8N이었다, 맞지? 그러면 이 8N이 또 아래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무 상자 입장에서는 아래로 8, 위로 3 더하면 전체 아래로 5. 요게 나무 상자의 무게 5N하고 더해지면서 저울 묶음 10N 읽어낼 거다. 자, 자기력은 달라지지 않았다 했으니까 여전히 자기력이 8N. 그러면 여기서 버텨주는 게 8N 플러스 자기력은 5N이제 5N 플러스 고 A가 5N 받고 A 무게 3N. 그래서 8N 버티는 거 맞고. 자, 마찬가지 B도 5N 받고 자기력 중력 2N. 그러면 B가 받는 장력은 3N 돼야 돼. 이 3N이 나무 상자에게 이렇게 가해질 거니까 나무 상자의 총 무게 5N 중에서 3N은 빼서 그 저울을 읽어낼 거다. 그래서 저울을 읽어내는 눈금 값은 2N. 그럼 답은 1번. 그림은 실 P로 연결된 물체 A, 자석 B, 그 다음에 자석 연직 아래 자석 C 다 정지하고 있단다. 자, C는 실이 또 이렇게 이제 달려져 있는 거 보니까 C가 위로 받는 힘이 아래로 받는 힘보다 크거나 같다. C가 위로 가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그거는 장력이 막아줄 수 있다 이거야. 자,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20N.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물체가 질량이 4kg, 얘는 1kg, 얘도 1kg. 그러면 일단은 1kg이니까 C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10N. 근데 자기력의 크기가 B가 C를 당겨주는 힘이 20N. 그러면 여기 장력은 10, 20 균형 맞춰야 되니까 10N.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10N이다. 자, 저쪽 장력 찾자. 자, B도 보면 자기 무게 10N 받고 밑에서 C가 B를 잡아당기는 자기력 20N 받고 도와 30N 아래 방향 힘을 얘가 막아야 되니까 장력이 30N. 마찬가지 여기도 장력이 30N. 자, A가 자기 무게가 40N 있는데 30N 들어 올려졌으니까
수평면이 얘를 떠받쳐야 되는 힘은 그 나머지 10N.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은 B에 작용한 중력과 P가 B에 작용한 힘은 장력하고 중력은 장력 반작용 관계가 될 수가 없어. 틀렸고. 그다음에 D는 B가 C에 작용한 자기의 크기는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지금 10N이었지. 그러면 자기력과 같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그림에 보니까 무거운 추를 실에 매달고 요게 풍선인 줄 알았는데 추네. 자, 그 다음에 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문제는 관성이죠. 관성. 정지 관성. 자, 갑자기 잡아당겼다. 갑자기 잡아당기면 이 B의 정지에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A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B가 끊어지는 겁니다. B. 실 B가. 천천히 여유가 있게 잡아당겼으면 힘이 더 많이 실린 결국은 A이기 때문에 끊어지더라도 A가 먼저 끊어져야 된다. 그렇지? 자, 지금은 정지 관성 때문에 B가 먼저 끊어졌다. 그러면 이런 관성과 관련된 현상으로 오는 것은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성경은 뒤로 쓸린다. 정지 관성 맞습니다. 계속 정지에 있으려는 어떤 관성 때문에. 자, 종이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동전 위에 있는 동전도 딸려오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그냥 종이만 빠져나가고 떨어진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풍선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풍선은 앞으로 간다. 이거는 뭔가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런 게 추진력이다. 맞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관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기니 답은 3번. 그림 가에서 물체 A, B가 도로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 다음에 나에서도 C와 D가 연결돼서 일정한 속력, 아니네,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 방법이 똑같아요. 일정한 속력이다. 등속도 운동하는구나. 정지해 있다. 얘도 시그마 F 0이구나. 결국은 가속도가 없는 세상이야. 시그마 F가 0이다로 다 풀 건데, 자, 도로에 연결돼 있으면 실 요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A의 무게가 A를 내려가게 만들고 B 무게가 B를 내려가게 만드는 힘인데 이 두 힘이 서로 싸워서 같아서 0이 되면 얘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속도가 있었으면 그 속도로 그대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등속도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A 무게랑 B 무게가 같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도 C가 빗면 때문에 C의 무게를 통으로 받지 못하고 일부 무게의 일부 성분이 C에게 작용하겠죠. 자, D는 그냥 뭐 공중에 매달았으니까 D의 무게가 다 전달이 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균형이 맞아서 정지해 있다 하는 거 보니까 C의 원래 자기 무게는 D의 무게보다 좀 더 클 거야. C 질량이 D 질량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래도 빗면에 올려놨기 때문에 얘들은 균형 맞출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기니 D 보면 가의 가속도는 0이다. 지금 가속도 있는 애들이 없어. 맞다. 나 A의 질량은 B의 질량 같다. 맞고. 그 다음에 다 C의 질량은 좀 더 크지. D의 질량보다 크다. 다 맞네요. 그럼 답은 가나다 5번. 과 같이 마찰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를 매달고 F에 힘을 줘서 H만큼 당기다가 놓았다.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체니까 당기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 얘들이 이 F 때문에 움직이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H만큼 뭔가 F를 받으면서 움직였으니까 둘이 속도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겠지, 맞지?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힘을 받는 동안 등가 속도 운동한다. 이 등가 속도 운동은 그래도 우리가 F는 MA 배웠죠, 맞지? 어떤 물체가 받는 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일정하면 하는 게 등가 속도 운동이야. 지금도 F라는 힘을 변화시켜서 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F를 계속 주는 상황이니까 얘는 등가 속도 운동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손을 놓은 후 등속도 운동한다. 손을 놓으면 두 물체 그 무게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되면서 등속도 운동한다. 맞죠? 디귿 손을 놓은 후 두 물체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정지한다. 얘들은 손을 놓으면 등속도 운동한다며. 그러면 손을 놓을 때 이미 얘들은 속도가 있는 상태다. 맞지? 그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정지할 수는 없지. 계속 내려가겠지. 내려가던 물체는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던 물체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니 4번. 자, 그림은 점 P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일정한 R자임을 받아서 Q까지 이동하는 모습이다. 일정한 R자임. R자임을 일정하게 받으니까 이 물체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질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은 시간과 질량의 관계를 묻는데 우리가 가속도의 관계를 알잖아. 자, 얘가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등가속도 운동하면 이동 거리 변이는 2분의 1 AT 제곱이다. 그렇지? 그러면 넘겨서 루트 씌워주면 루트 2 A분의 2S. 요게 얘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맞지? 자, 요거는 이제 가속도가 결국은 질량과 관계가 역수 관계니까 가속도 A는 어떤 질량이 어떤 힘을 일정한 R자임을 받아서 이렇게 갔네. 그러면 질량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루트 F분의 2ms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질량과 이 시간의 관계야.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차피 상수니까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질량과 이 시간의 관계는 루트 m과 t의 관계다 이거지. m을 4배 하면 t가 2배 되면서 뭔가 루트 이것도 m이 커지면 t가 커져. 가속도가 잘 안 생길 거니까 당연히 t가 커져야 돼.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틀린 거야. 이런 그래프도 틀렸고 요 세 개 이제 증가함수인데 질량에 비례한다는 게 1번이니까 얘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제곱에 비례하면 되는데 지금 루트지. 그래서 답은 2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6N을 계속 당겨주고 있는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과 있는 수평면에서 차이를 보네요. 자, 일단은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2초 만에 속도 6이 됐고 마찰면에 들어가게 됐겠네. 그러면 가속도가 플러스 3이었다가 3초 만에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얘는 마이너스 2가 가속도다. 자, 그러면 상황이 6을 온전히 오른쪽으로 6만 받았을 때 가속도가 3이다 했으니까 얘는 질량이 2kg이에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량이 2kg인 물체가 마찰이 있는 면에 들어갔더니 늘려지는 거 보니까 마찰력이 이 6N보다 큰가 봐. 근데 2kg이 가속도 2로 늘려지려면 R자 힘 얘가 왼쪽으로 4N이라는 R자 힘을 받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6N 받으면서 왼쪽으로 4N 받으려면 마찰력이 10N이다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물체의 이동 거리는 0초에서 2초까지 2에서 5초까지 보다 작다. 뭐 이거 찾으면 되지. 0에서 2초 0에서 속도 6을 찍으면서 갔으니까 평균 속도 3m/s 2초 갔으니까 6m. 마찬가지로 2에서 5초도 평균 속도는 6에서 정지니까 3으로 3초 갔으니까 9m. 그러면 0에서 2초가 더 작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질량은 2kg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물체에 적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1초일 때와 3초일 때보다 작다. R자임이 크면 가속도가 크고 크기가 R자임이 작으면 가속도가 작을 건데 1초일 때 가속도가 더 크지. 그래서 R자임도 더 커야 돼. 틀렸다. R자임 6이었잖아. 두 번째는 4고. 오케이. 그래서 기니 답은 3번. 그림 가와 나에서 보니까 같은 수평면 위에서 같은 물체 A를 P점에서 Q점까지 옮기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근데 힘을 좀 다른 방식으로 주고 있네. 가에서는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을 오른쪽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주고 있고 나에서는 F1과 F2를 같은 방향으로 주고 있다. 맞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에서도 F1이 F2보다는 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결국은 시그마 F 그 물체가 받는 R자임은 그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힘을 F1과 F1, F2를 반대 방향으로 줄 때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줄 때 좀 더 많이 큰 힘을 줄 수 있겠네. 그러면 가속이 잘 될 거고 P에서 Q까지 같이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거다. 자, 근데 보니까 가에서가 나에서 예상대로 2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시간이 2배 많이 걸리면 가속도는 몇 배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첫 번째 공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두 번째 공식으로. 결국은 PQ 거리 S가 동일한 가운데 시간이 2배 많이 걸렸다. 그러면 가속도는 몇 배냐? 2분의 1 AT 제곱. 초기 속도가 0인 운동을 할 때 S는 2분의 1 AT 제곱이다. 맞지? 그 S가 동일하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동일한 S를 가는데 시간이 어떤 하나가 T랑 2T 2배 걸렸다면 얘는 결국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러면 2T는 제곱하면 4배가 된다. 맞지?
그래서 가속도까지 곱했을 때 그 4배 된 게 똑같아지려면 가속도는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A랑 A 이렇게 돼야지 얘가 동일하다. 알지?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가 4배구나. 힘이 4배니까 가속도가 4배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F1과 F2를 뺐을 때 요게 가 상황이다. 맞지? 뺐을 때보다 F1과 F2를 더하면 4배 더 크다 이거죠. 그러면 3F1은 5F2. 그래서 F1과 F2 B는 F1분의 F2는 5분의 3이다. 답은 2번. 법칙에 대한 실험이다. 자, 수레를 이제 일정한 힘으로 이제 잡아당겨서 등가속도 운동시키고 있고, 요 힘이 1N. 자, A를 추 B로 추를 바꾸네. 수레 위에 있는 추를 바꿨을 때 질량이 결국 변했을 때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이거죠. 자, 일단 표에서 실험 결과가 각 구간의 이동거리지. 지금 0.1초 간격인데 시간이 동일한 간격으로 이제 그 운동을 조사했을 때 보통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간의 길이를 줄 수도 있지만 위치를 줄 수도 있죠. 위치를 줬을 때는 이 위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간의 길이를 그냥 잘 주고 있단 말이죠. 2cm, 4cm, 6cm. 그러면 2, 4, 6 이렇게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죠. 우리 이럴 때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각각의 구간의 길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할 거다. 그게 지금은 플러스 2cm. 그러면 0.1초 간격으로 실험을 했는데 구간의 간격이 이제 2cm씩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t 제곱분의 델타 s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0.1의 제곱분의 2cm 해서 얘가 200cm/s 제곱. 요게 지금 추 A를 올려놨을 때의 수레의 가속도. 그 다음에 추 B를 올렸을 때 수레의 가속도는 1cm씩 커지고 있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0.1 제곱분의 1cm 해주면 요게 100cm/s 제곱. 요게 다 실험해서 추를 B로 바꿨을 때의 가속도다 이거죠. 케니디 보면 기억 나에서 지금 수레는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수레의 속력이 일정하다 하면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나가 다보다 2배 더 크지. 얘도 틀렸고. 그래서 추를 A에서 B로 바꾸니까 가속도가 작아진 거 보니까 B가 추가 더 크다, 질량이 더 크다 해야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답은 D가 2번. 그림과 같이 놀이기구, 질량 M자의 놀이기구를 이제 처음에는 3mg 힘으로 T초 동안 잡아당겨서 가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힘을 주지 않고 이제 중력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T초부터 4T초까지 그렇게 냅뒀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 4T초일 때 모습에서 F로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죠. 지면에 가서 최종 정지한 모습으로 도착을 하려면 F를 얼마나 줘야 되니, 결국은 어떤 물체에게 힘을 얼마나 줘야 되니 하는 상황이 되려면 가속도 4T초 이후부터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얘 가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구해주면 거기에 맞는 힘을 찾아주면 된다 이거죠. 자, 가속도를 찾기 위해서 최종 지면에서 정지해야 되는 물체가 됐기 때문에 4T초인 상황에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랑 그 다음에 4T초일 때의 속도, 요거 두 개 파악해 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3mg 항상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3mg, mg 이 놀이기구는 지금 R자 힘을 위로 2mg 받고 있네. 그러면 위로 가속도 2g인 등가속도 운동을 0에서 t초까지 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속도가 2gt, 그리고 올라간 거리는 평균속도 gt로 t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gt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안 주면 얘는 중력만 받아서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러면 점점 느려질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반환점 위치를 파악해 놓는 게 좋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또 속도가 2gt,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얘가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t. 그러면 t에서 3t가 됐을 때 얘는 정지하겠죠.
그리고 다시 반환점 찍고 내려올 건데 요때 4t일 때까지 우리가 이제 요 상황을 유지한다 했으니까 4t일 때는 내려오는 속도가 gt, t초 지났으니까 반환점을 찍고 t초 지났으니까 gt가 붙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요 길이를 알고 싶었으니까 지금 gt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제 t초일 때랑 4t초일 때 위치 차이 요걸 구해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변이 갔다가 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변이가 궁금한 거니까 평균 속도로 2gt 마이너스 gt, 그래서 평균 속도는 위로 2분의 1 gt로 총 3t초, t에서 4t까지 3t초 이동했으니까 2분의 3 gt제곱. 그러면 2분의 3이랑 gt제곱이랑 더해줄 거니까 얘는 2분의 5 gt제곱 높이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속도가 gt인데 0이 되려면 가속도 얼마나 필요하니? 그럼 속도 두 개 알고 그 다음에 거리 아니까 세 번째 공식 사용해서 가속도 찾읍시다. 자, 나중 속도가 0, 처음 속도가 gt. 그러면 나중과 처음 속도 제곱의 차이는 2as, s가 지금 2분의 5 gt 제곱.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가속도 a는 마이너스 5분의 1g.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5분의 1g의 가속도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네. 질량이 m의 물체다, 맞지? 그러면 ma, 이 물체가 질량, 그 다음에 이 물체의 가속도 곱해주면 이 물체가 받아야 되는 r자 위로 5분의 1mg. 항상 중력 고려하고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mg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로 5분의 1mg의 힘을 받으려면 F는 5분의 6mg 줘야 한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얼음판 위에서 마찰이 없다 이 말이고 0.2초 동안 철수는 물체를 밀고 영희는 줄을 당기고. 근데 철수랑 영희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속도 그래프 줬단 말이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자, 일단 철수가 물체를 밀고 뒤에서 밀죠. 그러면 철수는 자기가 밀어주는 힘만큼 밀리고, 영희가 줄을 이용해서 물체를 당기죠. 그러면 당겨준 만큼 영희도 줄을 통해서 당겨지고. 그래서 각각 철수랑 영희가 물체에게 준 힘만큼 자기들도 받으면서 가속이 될 건데, 각각 철수랑 영희의 질량이 65kg이랑 50kg. 그 다음에 철수의 가속도는 0.2초 만에 0.4 속력 변했으니까 2m/s 제곱이고 영희는 1m/s 제곱. 그러면 영희가 50kg인데 1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보니까 영희는 50N의 힘을 주고 있구나. 그럼 물체도 50N 오른쪽으로 받고, 철수가 미는 힘도 철수가 65kg인데 가속도 2로, 그러면 철수가 130N의 힘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철수가 밀어준 힘도 130이다 이거죠. 그래서 물체는 도합 오른쪽으로 철수랑 영희로부터 받는 힘이 총 180N. 근데 물체의 질량이 60kg이라 했으니까 물체는 오른쪽으로 3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운동할 거다 이거죠. 기니디 보면 기어 철수의 운동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물체는 오른쪽, 철수는 왼쪽으로 밀리죠. 맞고. 영희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50N 맞죠.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는 크기는 3m/s 제곱이다. 다 맞네요. 답은 5번. 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운동의 기술 단원에서 두 물체의 운동을 비교했던 그 기본 문제랑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가속도를 우리가 구해서 쓰라는 거지. A가 질량이 2m이고 B가 질량이 m. A가 B보다 질량이 2배 더 큰데 힘은 똑같이 받았다. 그러면 질량이 절반인 B가 가속은 2배 잘 될 거다. 그래서 가속도가 A보다 B가 2배 더 크다. 요거를 이제 구해서 사용하라는 거다. 자, 똑같이 기준선 P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고 기준선 Q까지 같은 시간이 걸려서 두 물체가 같다. 그러면 시간이 똑같이 걸렸다 이용해서 가속도가 2배 더 큰 B가 속도 변화도 A보다 2배 더 클 거다. 그러면 A랑 B의 나중 속도를 A는 처음 속도가 V0 있으니까 나중 속도는 X 증가했다 표현하면 B는
가속도가 2배라서 2배 더 2x 증가했다. 그죠? 그래서 B의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증가량 2x 자체가 나중 속도네.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거리 변이 이동했으니까 두 물체의 평균 속도는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처음 나중 속도의 합들 A는 2V0 플러스 X, B는 2X가 서로 같다. 그래서 X는 2V0. 그러면 A가 3V0로 끝났고 B는 4V0로 마무리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두 물체가 Q에 동시에 도달할 거다 이거지. 자, Q에서 A와 B의 속도의 B니까 바로 나왔네. 3대 4. 그래서 VA분의 VB는 3분의 4. 답은 1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6m만큼 떨어져 있던 물체가 양쪽에서 밀리면서 다가오고 있네요. 자, 상황이 A가 1kg, B가 2kg. B가 질량이 2배 더 큰데 힘은 똑같이 받고 있다 맞지? 가속이 그러면 A가 B보다 2배 더 잘 되겠네. 자, 처음이 정지해 있었으니까 이 처음이 정지한 물체들은 결국은 속도 변화량이 곧 나중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A가 B보다 2배 더 크다 같은 시간이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1초가 지난 뒤에 두 물체가 서로 만났대. 그 속력 차이가 1m/s 났단다. 그러면 1초 뒤든 2초 뒤든 지금 A가 B보다 가속이 2배 더 잘 되고 처음에 두 물체가 모두 정지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력은 A가 B보다 2배 더 빠를 거야. 그러면 1초일 때도 A 속력이 2V였으면 B의 속력이 V였을 건데 그 차이가 1m/s 난다 했으니까 그냥 A 속도 2m/s, B 속도 1m/s였겠네. 그러면 요게 1초 후의 모습이니까 각각의 가속도도 A가 지금 오른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그때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B도 1초 후에 속도가 1이 됐으니까 1m/s 제곱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밀어주는 힘이 2kg을 1m/s 제곱으로 그러면 2N, 1kg을 2m/s 제곱으로 A도 2N 이렇게 받고 있다 이거죠. 기니 D 보면 F는 2N이다 맞고, 니은 힘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2초가 지났을 때 두 물체가 충돌한다. 자, 그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속도 변화량이 곧 속도가 되고, 그래서 A가 B보다 항상 2배 더 빠르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A가 B보다 2배 더 많이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4m 이동하고 B가 2m 이동하면 서로 만나서 충돌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요 2초 지났을 때 A가 4m 이동하는지 보면 되는데 2초 지난 뒤에 A의 속도가 4m/s가 됐겠지. 그러면 정지에서 4m/s가 됐으니까 평균 속도는 2m/s로 2초 하면 딱 4m 가네요. 그러면 B도 2m 와서 충돌할 거다. 맞고. D가 충돌 직전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돼. A가 4m/s로 만나고 B는 절반이지 속력이 2m/s로.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1kg의 m의 v제곱 4의 제곱, B는 2분의 1의 질량이 2kg의 속력은 2의 제곱 하면 얘는 8줄, 얘는 4줄. 그래서 더하면 12줄이지. 운동 에너지 합은 18줄이다.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 붙여놓고 벽에 대고 F로 밀린다. 아무도 안 밀릴 거야. 자, F로 밀면 A가 B를 F로 밀게 되면서 작용 F 받으면서 A 스톱. 그 다음에 B가 또 벽을 F로 밀면서 B는 벽으로부터 F 받으면서 B도 스톱. 결국은 다 같이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자, 나에서는 벽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면 됩니다. 자, F 받은 A가 B를 밀어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F 다시 밀어주고 얘도 F 다시 밀리면서 함께 운동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함께 운동하려면 항상 A랑 B가 가속도가 동일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물체가 질량이 3m, 이 전체 3m을 가속시키는 힘이 전체 힘이 지금은 F 나눠 먹겠지만 F를 다 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지. 그러면 일단 가속도부터 함께 움직이는 물체는 물체 개로 보고 가속도는 3n분의 F. 자, 이 3n분의 F라는 가속도로 A도 B도 움직이게 만들어 주면 된다 이거지. 어떤 힘을 통해서 A가 B를 밀고 B가 A를 밀어주는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A부터 봅시다. 2m이고
EM이 3n분의 F라는 가속도로 움직이려면 항상 MA야.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는 가속도가 나왔으면 둘이 곱하면 그 물체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이 나오는 거지. 그럼 곱해주면 3분의 2F. 방향은 당연히 가속도에는 방향 오른쪽으로. 그러면 A가 3분의 2F 오른쪽으로 받는다 결론이 내면 되니까 F-는 A는 지금 오른쪽으로 F 받고 있다 맞지? 그러면 F-로 3분의 1F 받으면 왼쪽으로 받으면 이 3분의 2F 받을 거고, 그러면 B는 3분의 1F 받으면서 질량 M이 3분의 1F 받았으니까 나누어 주면 3n분의 F로 각 등가속도 운동한다. 둘 다 표현됐다 이거지. 그래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0일 때 3분의 1F지? 아니네. B가 A, 가에서 B가 A네. 이건 그냥 F다. B가 A에게, 나에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F0 1번. 각각 2kg, 2kg. 용수철 저울이 이렇게 이제 실 사이에 매달려 있으면 그냥 용출 저울은 장력 읽어내는 애라 했어요. 자, 용출 저울이 읽어내는 값이 2N일 때, 자 여기서 2N 읽어냈대요. 그러면 F는 F 중에서 F로 2kg과 1kg을 다 같이 당기는 상황이다 맞죠? 그럼 여기서 장력의 역할은 A가 받아야 되는 힘. 그래서 A가 2N 받으면 지금 2kg과 함께 잘 가고 있다 이 소리고, A가 1kg인데 2N 받고 있으니까 그냥 가속도 2m/s 제곱으로 함께 등가속 운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A1, B1, B2 전체 3kg이니까 F는 총 3kg을 2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6N이다. 그럼 나에서도 마찬가지 6N F 주는 것 같고 방향을 반대로 줬네. 그러면 요번에 용출 저울이 있는 요 장력의 역할은 2kg이 가속이 2m/s 제곱으로 왼쪽으로 될 수 있는 힘이 장력. 그러면 2kg 2m/s 제곱 필요한 힘은 4N. 요게 여기 장력이다 이거죠. 오케이.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두 술의 가속도는 둘 다 2m/s 제곱 맞죠? 힘이 같으니까. 나 힘의 크기 6N 맞고, 다 나에서 용출 저울의 눈금이 가리키는 값은 나에서는 4N 장력 읽어내면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자, 그림 가에서는 A랑 B, 나에서는 A랑 C, B를 C로 교체했네요. 자, 둘 다 F 일정한 크기 힘으로 잡아당긴다. 자, 근데 이제 질량은 C가 B의 3배다. 그럼 B는 M 주고 C는 3M 주면 되겠네. 자, 그리고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차피 물체 개의 가속도는 결국 같으니까 가에서의 가속도랑 나에서의 가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그러면 2A, A.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가속도가 절반으로 된 거 보니까 질량이 2배로 늘어났구나. 그러면 A 질량과 B의 질량 M을 같이 당길 때보다 A 질량과 C의 질량 3M을 같이 당길 때 질량이 2배로 더 커졌다 이 소리니까 원래 질량이 2M이었다 보면 되겠네. 2M 커져서 2M 2배 됐으니까 그럼 A 질량이 M이구나. 기니디 보면 기억. A와 B의 질량 그래서 같다 맞죠? 니은 C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의 3배다. B는 지금 F 잡아당기는데 질량이 똑같은 두 물체가 됐으니까 B에 작용한 R자임은 전체 힘의 절반 2분의 1F. 자, 그 다음에 나에서 C에 작용한 R자임은 M 3M이니까 전체 질량 1대 3. 그러면 전체 힘 F 중에서 4분의 3F는 C가 R자임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3배는 아니고 2분의 3배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C이 A의 장력. 가에서 장력과 나에서 장력 비교하래요. 그러면 가에서 장력은 A에게 필요한 힘 2분의 1F. 나에서는 A에게 필요한 힘이 전체 질량이 4분의 1이지 4분의 1F.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 같다 했으면 틀렸네. 2배다 해야 돼.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지마철이 없는 수평면에서 2kg, 1kg 매달고 당겼다. 줄은 10N보다 큰 힘이 걸리면 끊어진다 했을 때 줄이 끊어지도록 하지 않으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의 가속도를 얻으려면 어느 쪽으로 얼마나. 자, 일단은 줄의 힘이
덜 걸리는 쪽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뭐 줄을 걸고 두 물체를 잡아 당기려면 둘 중 하나죠. A를 당기거나 B를 당기는데, 자, A를 당기면 B에게 필요한 힘이 이제 줄에 장력으로 걸릴 거고, B를 당기면 A에게 필요한 힘이 걸리겠죠. 우리는 줄에 어떻게든 장력이 적게 걸리길 원하니까 A를 당기기보다는 B를 당기는 쪽으로. 그러면 이 A를 왼쪽으로 당기면 이 힘의 질량이 2대 1이네. 그러면 B에게 필요한 힘은 전체 힘의 3분의 1. 그래서 내가 F를 당기면 여기 장력이 여기는 이제 지워주고, 여기 장력이 전체 3분의 1만큼 3분의 1F 잡아당겨 줄 건데, 요게 딱 10N 될 때까지는 버틴단다. 그러면 F는 최대 30까지 당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를 왼쪽으로 30N 당긴다. 답은 3번. 그림과 같이 A, B 물체를 양쪽에 이제 실로 매달고 F, 4F의 힘으로 잡아 당기는 게 그림 가상화. 그림 나에서는 이제 가에서 실이 끊어지네요. 근데 이제 나에서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B의 속력이 2초 만에 1m/s 증가했으니까 0.5m/s 제곱에서 2초 이후의 가속도가 1m/s 제곱으로 변했네요. 그럼 이제 힘이 변했다는 뜻이니까 B에 가해지는 힘이 처음에는 이제 실이 끊어지기 전에 이제 장력이 있었겠지. 여기 장력과 4F를 받으면서 이쪽으로 R자임을 4F-T 이렇게 받으면서 운동할 때는 가속도가 0.5.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2초 이후겠지. 실이 끊어지면서 B 혼자 4F 다 받고 있네요. 이때가 가속도가 1. 그러면 가속도가 0.5에서 1m/s 제곱으로 2배 된 거 확인되니까 그러면 B가 받고 있는 R자임이 2배가 됐구나. 그러면 비교하면 2초 이후에는 4F만 받으니까 2초 전에는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요 받고 있는 R자임이 절반이었구나. 2F. 그러면 T가 2F다라는 소리고, T가 나오면 이제 질량비가 나오는 거지. A도 2F 받으면서 함께 잘 가고 있네. 그럼 A가 양쪽으로 EF, F 받으면서 A는 오른쪽으로 F R자임 받고, B는 오른쪽으로 EF R자임 받으면서 함께 잘 간다 소리니까 A보다 B가 힘이 2배로 필요하네. 그러면 질량이 2배 더 크다 이거죠. 2kg. 그러면 전체 힘도 지금 그냥 두 번째 상황에서 보지 뭐. 2초 이후에 B가 2kg인데 가속도가 1m/s 제곱이니까 B가 받고 있는 4F가 2N이구나. 그러면 F가 2분의 1N. 그러면 A도 2분의 1N 왼쪽으로 받으면서 가속이 이제 힘은 바뀌면 그 가속도의 방향은 바로 바뀌면 된다. 그러면 A가 왼쪽으로 1kg이니까 2분의 1m/s 제곱으로 등가속 운동하게 되겠네요. 자, 2초까지는 A랑 B랑 함께 가고 있었고, 그러면 여기 좀 지어보면, 자, 2초까지는 A랑 B가 함께 잘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었고, 2초 이후에는 B는 실이 끊어지고 가속도 1로, 그 다음에 A는 실이 끊어지고 나서 가속도 방향이 뒤집어지면서 오히려 느려지지.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로. 요게 A 그래프다 이거죠. 자,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B 질량 2kg이었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3초일 때 A의 속력은 3초일 때 이때 A의 속력은 1.5m/s가 맞죠. 그 다음에 D가 A와 B 사이의 거리는 4초일 때와 3초일 때 비교하면 2.5m만큼 더 크다.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더 크다. 이거는 결국은 멀어졌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3초부터 4초까지 1초 동안 얼마나 멀어졌니? 자, 상대 속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두 물체가 가속도가 다 다른 상황이다 맞지? 실이 끊어지고 나서. 그럼 위에 그래프 잘 나와 있으니까 어떤 두 물체가 A랑 B가 이동하는데, A가 이동하고 B가 이동하는데 그 이동 거리가 차이가 있다면 B가 A만큼 더 많이 이동만큼 둘 물체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초일 때랑 4초일 때 비교해 주면 A가 이동한 거리는 A 그래프의 속력 그래프에서의 넓이, B가 이동한 거리는 B 속력 그래프에서의 넓이. 그럼 우리는 그 둘의 차이가 궁금한 거니까 차이는 요 사이, 요 면적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B 속도, A 속도, 3초일 때 속도 빼면 1.5, 요 길이는 3, 그 다음에 높이는 1초 차이니까 1, 그래서 넓이 구하면 2분의 4.5지, 2.25m 만큼 B가 더 이동하면서 멀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2.5m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그림과 같이 연직 윗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자, 가그림에서 F 위로 작용하면서 A랑 B를 같이 2분의 1의 가속도로 올라가는 등가속도 운동을 시켜준다 이거죠. 자, 항상 중력 고려하고 B나 A가 각각 받는 중력이 3mg, mg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전체 외력을 고려할 거기 때문에 함께 잘 가기 위해서 두 물체가 서로 밀어주는 거는 알아서 잘 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아래로 받는 힘이 총 4mg, 위로 받는 힘이 F죠. 이거를 알아서 잘 나눠가져서 결국은 F-4mg 받으면서 운동할 건데, 그때 전체 질량 4m이 2분의 1g로, 그러면 4m이 2분의 1g로 가속이 되려면 두 물체가 받는 전체 외력이 위로 2mg, ma 돼야 되기 때문에 F는 4mg 빼고 나서 2mg가 되는 힘이구나. 그러면 F는 6mg.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물체는 얼마만큼 힘을 상호작용해야 되냐. 이제 B로 보지 뭐. B가 3m인데, 질량이 3m인데 2분의 1g로 위로 등가속도 운동하려면 B가 받는 R자 힘이 위로 2분의 3mg 돼야 한다 이거죠. 자, B는 3mg 밑으로 받고 있고, A가 밑에서 A가 B를 밀어주는 힘까지 받으면서 2분의 3mg 위로 받는다 돼야 되니까 3mg 빼고 2분의 3mg가 되려면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2분의 9mg다. 오케이. 요게 이제 지금 F 가고. 자, 나에서 A, B가 주고받는 힘은, 나는 그냥 정지한 물체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B가 아래에 있는 물체 A를 누르겠죠. 자, 아무것도 없었으면, F 같은 게 없었으면 그냥 B는 자기 무게로 눌렀을 건데, 위에서 6mg라는 F 힘으로 더 눌러줬다 맞지?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총 9mg만큼 B가 A를 눌러주면 된다. 요게 F나. 그래서 F나와 F가의 B를 물었으니까 2분의 9랑 9니까 2배네요. 그럼 나가 2배니까 답은 4번. 그림 가는 질량이 45kg인 A가 승강기 바닥에 체중계 놓고 이제 승강기가 운동하는 거지. 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는 승강기라고 했고, 그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VT 그래프를 줬네요. 그러면 일단 2초를 기준으로 운동이 변하네. 그러면 2초까지는 가속도가 2m/s 제곱. 지금 아래 방향 속력이 빨라진다 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가속이 되는 상황. 2초부터 18초까지는 속력이 안 변하네. 그러면 가속도 0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게 마지막 18초에서 20초 상황이니까 가속도 크기는 2m/s 제곱 똑같은데 가속도 방향은 위로. 자, 요 세 가지 시간 구간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되겠네요. 기억. 1초일 때 A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지금 학생 A랑 엘리베이터는 함께 움직이는 거지. 맞다. 그 다음에 니은 19초일 때, 제일 마지막 구간일 때 A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지금은 속력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운동 방향이 아래 방향인데 속력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가속도는 윗방향, 반대 방향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체중계의 측정값은, 자, 체중계의 측정값은 결국 아래에 있는 체중계는 위에 있는 물체가 누른 만큼 읽어내는 게 체중계 눈금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누른 만큼 A 학생은 떠받쳐질 거다. 그래서 A 학생이 체중계 위에서 얼마만큼 떠받치는 힘을 받았냐, 요걸 보면 요 체중계 눈금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A로 봅시다. 0에서 2초, 요때는 요 A가 위로 아래로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해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지금 받고 있는 45kg이니까 중력 450N 받겠죠. 그리고 위로 떠받치는 힘을 받을 건데 요게 체중계 눈금이다 맞지? 45kg인
A가 2m/s 제곱으로 아래로 운동하려면 아래로 R자임을 90N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위로 떠받쳐지는 힘이 450보다 90 작은 360N. 요게 체중계 눈금일 거고, 마지막 18초에서 20초도 18초에서 20초 보면 이번에는 A가 위로 가속도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위로 힘을 90N R자임 받아줘야 돼. 그러면 아래로 여전히 450N 받고 있으니까 위로 받아야 되는 떠받치는 힘이 90 더 크게 540N. 요게 체중계 눈금이다 이거지. 체중계 눈금은 19초일 때가 더 크긴 한데 90이니까 180이죠. 900도 크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그림 가에서는 F로 잡아당기면서 A랑 B 질량이 똑같네. M 잡아당기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운동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가속도가 0이 돼야 되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속도가 있어서 일정하게 속도가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힘에 있어서는 정지한 물체를 표현하는 시그마 F는 0인 상황하고 등속도 운동은 같은 상황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도 왼쪽에서 아래로 당겨주는 요 힘 F랑 겨루는 힘이 각각 A랑 B의 무게의 합이다 맞지? 둘 다 mg니까 EMG랑 F랑 겨뤄서 비겼다. 그때 등속도 운동 할 수 있으니까 F가 EMG구나. 자, 그림 나눠 가니까 여전히 F는 EMG 잡아당기고 있고, 자, A의 무게와 C로 교체했네. C의 무게를 빼면 전체 R자임 되겠네요. 그 전체 개가 받는 총 힘이 가속도 3분의 1g로 가속시키는 힘이다. 그죠? 그러면 C의 질량 라지 M 주고, 그러면 스몰 mg, 라지 mg 두 개 더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EMG 받는데 올라가고 있지. 그러면 EMG가 이겼다. EMG에서 스몰 m 플러스 라지 mg 빼면 요게 개 전체가 받는 힘, 이거를 질량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개 전체 질량으로 나누어 주니까 가속도 3분의 1g로 가속도 운동하네요. 그러면 EMG는 3분의 4 스몰 m 플러스 라지 mg 이렇게 됐으니까 2분의 3 빼면 2분의 1 mg가 라지 mg네. 그래서 라지 m이 스몰 m의 절반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가에서 F의 크기는 A 적용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2배 더 크죠. 맞고. 니은 C의 질량이 2분의 M 맞고. 디귿 P 줄이죠.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을 가에서 나에서 비교하래. 자, 여기서 가에서 장력은 지금 어차피 모든 물체는 시그마 F는 0인 상태, 정지 상태랑 똑같은 표현이다 이거지. 그러면 B를 잡아당겨주는 장력과 B의 무게가 같아서 평형 상태니까 장력은 mg, 스몰 mg고, 자, 나에서는 C가 평형은 아니고 C의 질량이 2분의 1m 나왔으니까 2분의 1mg 중력 받을 거고, 위로 장력 T 받아서 결국 질량이 2분의 m인 C가 가속도 3분의 1g로 등가속도 위로 운동한다 맞지? 그러면 MA 곱해주면 6분의 1mg를 위로 받는다 돼야 되니까 2분의 1mg에 6분의 1mg 더한 만큼 장력 받겠네요. 그러면 둘을 더하면 장력은 3분의 2mg. 그래서 가나 비교하라 했으니까 가에서 나에서보다 크다. 2분의 3배 더 크네요. 맞네. 답은 기니디다. 5번.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연결한 후에 가만히 놓았더니, 자, 일단 A가 수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B의 중력이 B와 A를 같이 가속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가만히 놓아서 0.4m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질량이 같은 두 물체라고 했으니까 mm 주면 B가 받는 중력 mg가 전체 질량 2m을 가속시키는 상황. 그러면 전체 질량 분의 B의 무게가 전체 힘이네요. 그러면 가속도는 2분의 1g, 숫자로 하면 5m/s 제곱으로 이 방향으로 두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럼 B가 5m/s 제곱으로 아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처음에 정지 상태로 내려갔으니까 0.4m 내려가는데 뭐 시간으로 바로 가볼까? 시간은 2분의 1 at 제곱 5의 t 제곱. 요게 정지한 물체가 등가속 운동하는 이동 거리다 맞지? 요게 지금 0.4m 5분의 2m 되는데 걸리는 시간 하면 t 제곱이 5분의 2의 제곱 딱 되네. 그러면 t가 5분의 2초 0.4초 뒤에 도착하게 될 거고, 그때 속력은 가속도가 5니까 5분의 2초 뒤에 속력 2m/s로 도착할 거다 이거죠. 기니 D 보면 기억 두 물체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다 맞고, 니은 B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은 2m/s 맞고, 다 실이 당기는 힘. 근데 비교가 물체 A를 당기는 힘하고 물체 B를 당기는 힘인데 어차피 같은 실이죠. 그러면 두 물체를 당기는 힘은 크기는 항상 똑같다 이거지. 같은 실의 장력. 지금은 요 질량 M을 2분의 1g로 가속시키는 상황이니까 장력도 2분의 1mg. 지금 뭐 M이 안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는 없지만 갖다 대야 돼. 틀렸다. 그래서 답은 가나 4번. 그림 가에서 용출 저울은 항상 장력을 이겨내는 기구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 A랑 B의 질량이 각각 M이다 같다 했네요. 그러면 mg mg. 지금은 뭐 속도가 없었나 봐. 정지해 있다. 그러면 힘의 평형 상황. 용출 저울 장력이 똑같이 mg 되면서 A가 정지해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용출 저울을 이겨내는 눈금도 mg. 자 그림 나 상황은 A가 받는 무게 mg 가지고 전체 질량 2m이 가속되는 상황. 그러면 전체 질량분의 B가 받는 힘 무게는 하면 2분의 1g. 요게 두 물체의 가속도. 장력도 A가 그냥 이 장력 받아서 가속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A가 질량이 m이고 가속도 2분의 1g로 오른쪽 가속되려면 2분의 1mg 필요한데 이게 다 지금 장력이다 알죠?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용출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mg 돼야지. 틀렸고 니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다 맞죠? 디귿 나에서 용출 저울이 측정한 힘의 크기도 장력인 2분의 1mg. 오케이 답은 니디 4번. 그림 가나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해서 자 일단 등가속도 운동시키는데 차이가 B랑 A의 위치를 바꾸네. 자 B가 A보다 질량이 4배다 했으니까 A의 질량은 M 주면 B의 질량은 4M. 자 그러면 결국은 4mg B의 무게로 전체 질량 5m을 가속시키는 상황이 가상황. 그러면 4mg 요게 B의 무게가 전체 힘, 그 다음에 총 질량 5m 가속시키니까 가속도는 5분의 4g. 요게 그림 가상황이고, 나에서는 A랑 B의 위치를 바꾸면서 B가 수평면 위에 있고 A가 매달렸죠. 그러면 A의 무게로 모든 질량을 가속시키는 상황인데, 지금 말하는 모든 질량은 결국은 같다 맞지? 위치만 바꾼 거라서 총 질량은 여전히 5m인데 힘이 4mg B의 무게에서 mg A의 무게로 바뀐 거다 맞죠? 그래서 가속도도 5분의 1g로 B보다 4분의 1배 작아졌으니까 중력이 5분의 1g로 4분의 1배의 가속도도 작아졌다 알죠? 자 묻는 건 결국 시간인데 같은 거리 이동하지 정지 상태에서.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 이동 거리는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요게 지금 두 상황 모두 동일해야 돼. 근데 가 상황과 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가가 4배 더 크다 맞지? 근데 같아지려면 t 제곱이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4배 더 커야 되네. t 제곱이 4배 더 크려면 t는 2배 더 크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나 상황에서 2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럼 T2가 2배 더 크니까 답은 2번. 자, 그림 가나에서 물체 A, B를 실로 연결했다. 물체 개네요. 자, A, B 두 물체가 S만큼 각각 했을 때 상태다. 자, 일단 가속도부터 구해놓읍시다. 가에서는 B의 무게가 전체 질량 3m을 가속시키는 모양새네. 그러면 B의 무게 2mg. 그러면 2mg를 3m으로 나누어주면 가속도 물체 개의 전체 가속도가 3분의 2g.
자, 마찬가지로 나도 A의 무게가 전체 질량을 잡아당기는 모양새다. 그러면 전체 질량은 3m 똑같고 A의 무게는 mg니까 나누어주면 3분의 1g가 이 물체계의 가속도다. 자, 가속도가 가가 나보다 2배 더 크죠. 그건 B가 A보다 무게가 2배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S만큼 이동하는 동안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 되는 거 찾아보래. 기억, 가속도는 2배 맞다 맞지? 가에서 3분의 2g였으니까 이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갑자기 뭐 운동의 증가량이 나왔는데 어차피 운동 에너지의 식을 기반으로 가봅시다. 2분의 1 mv 제곱은 우리가 처음 보는 식은 아니다 맞지? 자, 그러면 A의 운동의 증가량 가에서랑 나에서. 그러면 V제곱의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 씁시다. EAS는 속도 제곱 변화량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이때 속도 제곱 변화량은 처음에 어차피 속도가 정지해서 출발했으니까 속도 제곱 변화량 자체가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속도 제곱이겠다. 그러면 가에서 가보면 가에서는 2분의 1의 A 질량은 m이라 했고 A의 속도 제곱은 EAS. 그러면 3분의 2g가 가속도고 가에서는 S만큼 가속되었다. 그러면 나눠주면 3분의 2 mgs 이렇게 되겠네. 자, 나에서는 2분의 1의 A 질량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가속도가 3분의 1g고 그 다음에 S만큼 가속되었으니까 딱 절반 되겠네. 3분의 1 mgs. 그래서 A 운동의 증가량도 가에서 2배 맞다. 그 다음에 디귿 장력은 우리가 구한 가속도로 구하면 되겠네. 자, B보다는 A 보는 게 편하니까 A 봅시다. 자, A는 요 장력 받아서 그냥 가속도 3분의 2g. 그러면 장력은 A를 질량 M짜리 A를 3분의 2g로 가속시키는 힘이다. 자, 그 다음에 B는 나에서 B 보면 되겠네. B는 2m이고 2m짜리 질량 B를 3분의 1g로 가속시키는 힘이 자체가 장력이다. 그럼 장력은 서로 같네요. 틀렸고 답은 기니 3번. 처음에는 이제 수레의 질량 1kg이고 추도 1kg이네. 자, 수레 추를 이렇게 매달고 수레랑 추의 무게로 수레랑 함께 가속되는 상황이 요 T초까지인 것 같고, T초 이후에는 모래주머니를 위에 올려놓네요. 그랬더니 가속도가 이렇게 변했다. 자, 일단 가속도 T초 동안 가속된 게 2m/s 가속됐고, 요때 가속도는 우리가 이제 나오겠네. 1kg의 무게가 10이니까 10N으로 전체 1kg과 1kg 모래주머니 올려놓기 전에 총 2kg을 가속시키는 상황. 그러면 2분의 10 해서 가속도는 5m/s 제곱. 그러면 요때 T초까지 가속도가 5m/s 제곱이구나. 그러면 5m/s 제곱으로 2m/s 증가하려면 5분의 2초. 요게 지금 T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으니까 가속도가 우리가 뭐 질량이 더 커지니까 가속도가 줄어들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 가속도가 딱 두 칸에 얘도 5분의 그러면 4초겠지. 근데 2 증가했다가 속도가 1 증가하는 걸 바뀌었네. 그럼 가속도가 절반 됐네요. 2분의 5m/s 제곱. 근데 지금 이 변화는 결국 이 전체 힘을 결정짓는 추는 이 오른쪽에 매단 물체는 안 변했다 맞지? 그냥 질량만 더 얹어진 거니까. 가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려면 힘이 그대로면 질량은 2배로 늘어나면 되겠네. 그러면 원래 전체 질량이 2kg이었는데 모래주머니에 얹었더니 전체 질량이 2배로 4kg으로 늘었다는 거니까 모래주머니의 질량이 2kg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기 전과 후에 가속도의 비는 2대1이다. 맞죠? 수레 위에 올려놓은 모래주머니 질량은 2였지. 틀렸고. 그 다음에 네가 추에 작용하는 합력은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은 후가 전보다 크다. 추에 작용하는 합력은 어차피 추의 질량 곱하기 추의 가속도인데, 자, 올려놓으면 더 가속도가 줄어들지. 그럼 R자임이 더 작아진다 이거죠. 후가 전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R자임 못 받으니까 가속이 잘 안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그림과 같이 이제 A 물체 매달고 A 질량은 모르네요. 라지엠 더보카. B는 질량이 스몰m인데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겨 주니까 지금 정지해 있다. 그러면 A 무게랑 라지 mg랑 F는 서로 같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A랑 B를 이제 놓아주죠. 놓아주니까 이제 A가 자기 무게 라지 mg라는 힘으로 전체 질량 라지 m과 스몰 m을 가속시키는 상황이다. 알죠? 그러면 전체 힘 라지 mg,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이렇게 가속되니까 가속도가 3분의 1g다. 그러면 질량 B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 3 라지 m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그럼 라지 m이 2분의 1m이구나.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F에서 버티던 힘도 2분의 1mg. 라지 m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다. 그죠? 기니 D 보면 기억 A 질량 2분의 m이었지. 틀렸고. 니은 가에서 F의 크기 2분의 1mg 맞고. 디귿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같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력이 달라요. 자, 일단 A가 정지해 있다는 가 상황에서는 A의 무게만큼 장력이 버티면 된다. 이게 2분의 1mg. 자, 나에서는 A가 정지가 아니고 가속 운동하지.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3분의 1g로 운동하는 질량 2분의 m. 그러면 A가 밑으로 R자임을 MA만큼 둘이 곱하면 6분의 1 mg 받아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받고 있는 중력이 2분의 1 mg. 장력 빼서 아래 방향으로 6분의 1mg 받는다 돼야 되니까 장력은 3분의 1mg다. 줄었죠. A가 밑으로 가속이 되기 때문에 정지해서.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가에서 나에서 같다 하면 틀렸다. 답은 2번 니은. 자, 다음 실험에서는 술에 추 매달고 이제 함께 등가속도 운동시키는 것 같고, 그 실험 1에서는 술의 질량이 스몰 m, 추의 질량 스몰 m 이렇게 가속시키니까 m 이런 상황이면 얘 무게 mg로 전체 질량 2m 가속시키는 상황. 그럼 가속도는 2m 전체 질량분의 전체 힘 mg 해서 2분의 1g 가속되는 상황이다. 그죠? 자, 술에는 두 번째 실험에서도 그대로 쓰는 것 같고, 추를 질량을 바꿔서 이제 실험을 반복한 결과 요 속력 시간 그래프로 결과를 나타냈네. 1번 실험에서 가속도랑 2번 실험에서 가속도 비교하니까 기울기 비교하면 되죠. 같은 시간 동안 2V, 3V, 2대 3으로 증가했네. 그러면 가속도도 2분의 3배 증가. 그러면 첫 번째 실험에서 가속도가 2분의 1g였으니까 두 번째 실험에서 가속도는 2분의 3배 증가하면 4분의 3g. 자, 그러면 추의 질량 라지 m 썼다고 하면 스몰 m 술에 그대로고 추는 라지 m으로, 그러면 추의 무게로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을 잡아당긴다 하는 상황 같으니까 가속도는 전체 질량분의 추의 질량, 추의 무게. 그래서 이게 4분의 3g 돼야 되네. 정리해주면 라지 m이 3m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1에서 1번 실험에서 추의 가속도는 두 물체 개의 가속도는 2분의 1g다. 맞죠? 니은 기억에 들어갈 거 라지 m은 3m 맞고. 디귿 2번 실험에서 장력 찾으래요. 그러면 스몰 m 요 수레를 잡아당겨주는 힘이 장력이 그 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맞죠? 그러면 수레의 가속도가 4분의 3g였으니까 4분의 3g로 질량 m이 가속되려면 4분의 3mg 요만큼 장력 받으면 되겠네요. 4분의 3mg 맞네. 답은 기니디 5번. 처음 이제 그림 가에서는 수레의 질량이 8m이고 질량 m짜리 물체 추를 2개 매달았다. 맞지? 자, 그래서 가속될 때가 0에서 1초 상황. 자, 그 다음에 1초 이후에는 PC를 끊었네. PC를 끊고 수레의 속도 상황을 보려면 수레의 가속도는 수레랑 이제 질량 M 요거 두 개가 개를 이루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은 함께 움직일 때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중력, 받는 중력이 전체 중력이 EMG, 요게 전체 힘이다. 맞지? 나머지는 수평면이니까. 그러면 EMG의 힘으로 전체 질량이 10m 가속될 때가 첫 번째 상황.
자, 실을 끊고 나면 전체 질량도 바뀐다. 이제 이 수레랑 추 하나로 이제 구성된 개니까 전체 질량이 9M 분의 전체 힘도 추 하나니까 mg. 그래서 실을 끊기 전에는 5분의 1G가 가속도고 실을 끊고 나서는 9분의 1G가 가속도,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1초일 때 수레의 속도는 1초일 때는 가속도 5분의 1G가 2m/s 제곱이지. 그러면 2m/s 제곱으로 1초 지났으니까 속도 2다 해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9분의 10 9분의 1G가 9분의 10 m/s 제곱 해서 맞죠. 그 다음에 D가 0초부터 2초까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 자, 수레는 수평면 위에서 처음에 정지. 이거 이제 우리가 그 맨날 그리던 운동의 기술 그림 그려주면 돼요. 자, 처음에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었어요. 요걸로 1초 지나면 되니까 수레의 속도가 2m/s 됐을 거고,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평균속도 1로 1초 그러면 1m 갔을 거고. 자, 두 번째 상황은 실을 끊고 나서 가속도가 9분의 10m/s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9분의 10으로 1초 지났으니까 속도가 9분의 10 증가했고, 그러면 9분의 18에서 9분의 10이니까 9분의 28m/s 됐겠죠. 그러면 평균 속도는 9분의 18 더하면 30, 46 9분의 23 m/s로 1초니까 9분의 23m. 그래서 총 이동거리는 9분의 9에 9분의 23이니까 9분의 32m 2초 동안 이동했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그림 가에서 실 A, B 연결해서 F로 힘줘서 잡아당기니까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고 F를 제거했네. 그림 나에서는. 그러면 F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인데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 나에서 서로 같다. 자, 일단은 힘이 달라졌어. 외부 힘이 달라진 상황에서 반드시 어떤 물체가 받는 알짜 힘, 가속도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변화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같다 했으니까 방향만 뒤집어졌다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나가 좀 더 단순하거든. 나에서는 A의 무게로 전체 질량을 가속시키는 상황인데 지금 이 개의 전체 질량에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A, B 함께 가속시키는 상황이다 이거지. 가나 나나. 그러면 결국은 가속도의 크게 같다는 거는 전체 힘도 방향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 주면 지금 라지 mg로 A 쪽으로 내려가게 힘을 받았다가 나에서 전부죠. 그러면 가에서는 똑같이 라지 mg 받아야 돼. 전체 힘이. 근데 F 쪽이 이겨서 오히려 A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속되는 게 그림 가라 있잖아요. 그러면 A 무게 무시하면 안 되고 A 무게 라지 mg 그대로 있는데 F랑 라지 mg 고려했더니 이렇게 가속시키는 전체 힘이 라지 mg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F는 2 라지 mg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조건은 뭘로 줬냐면 장력으로 줬어요. 장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자, 그러면 가에서 장력이 2t, 나에서 장력이 t다 보면 되겠네. 어차피 A의 가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A는 가에서는 2t 받고 위로 가속되는 거지. 2t의 라지 mg 반대로 받아서 2t 마이너스 라지 mg 받고 가속되는 게 A 상황. 나에서는 t랑 mg 받고 가속도가 밑으로 가속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라지 mg 마이너스 t를 받고 A가 가속되는 상황인데 이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힘이 알짜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 해야지. 그러면 3t가 2 라지 mg니까 지금 장력이 3분의 2 라지 mg네. t가 3분의 2 라지 mg니까 가에서 장력은 2t죠. 그러면 3분의 4 라지 mg다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장력 질량 관계 나오겠네. A가 3분의 4 라지 mg 받아서 위로 3분의 1 라지 mg 알짜 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B는 양쪽으로 2 라지 mg랑 3분의 4 라지 mg 받아서 B가 이쪽 오른쪽으로 3분의 2 라지 mg 받아서 가속되는 상황이네. 그러면 이 알짜 힘이 A랑 B가 질량 B로 힘을 잘 받고 잘 함께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B가 2배 많은 힘을 받네요. 반대로 질량도 B가 A보다 2배 더 크다. 그 A 질량은 2분의 1에.
자, F 크기 물었으니까 F 크기는 지금 우리 A 중력의 2배만큼 힘을 주는 상황이다, 맞지? 그럼 A가 2분의 1 M이니까 F 크기는 mg다 하면 되겠네. 답은 1번. 이 문제는 이제 A, B, C를 실로 연결한 뒤에 A를 F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모든 물체가 정지해 있다. 이걸로 이제 출발해 줬어요. 자, 일단 내려가려는 힘이 얘 하나밖에 없어. C만 매달았지.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mg랑 그거를 막아주는 힘 F가 균형이 맞으니까 정지. 얘도 mg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C를 끊을 건데 지금은 이제 A랑 B 사이에 C를 끊어요. B랑 C 사이에 C를 끊어도 되고. 자, 결국 여기서 좀 뭐 이런 유형은 힘의 균형을 맞춰놨잖아. 힘의 균형을 맞춰놨는데 C를 끊으면 일단 여기서 끊는 방식대로 하면 A는 혼자 두겠다는 얘기고 B랑 C는 물체 개로서 함께 움직이게 만들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근데 A가 F 혼자 받고 간다가 되는데 그러면 BC 쪽은 어떻냐? 어차피 BC 쪽의 힘이랑 A 쪽의 힘이 결어서 더해서 0이 돼서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면 A가 받게 되는 힘 F랑 BC가 이쪽으로 받게 될 전체 힘은 서로 같은 거다 이거지. 원래 그때 실로 묶였을 때 더해서 0인 상황이었으니까. 지금은 그 C의 무게가 지금 BC가 받고 있는 힘의 전부니까 그게 mg. 그러면 F도 mg. A가 혼자 mg 받고 가고 B랑 C가 함께 mg 받고 가는 상황. 전체 힘은 똑같이 받네요. 근데 만약에 가속도가 다르다면 질량의 차이가 나는 거지. 자, 근데 A랑 C가 P가 끊어진 후에 A는 혼자고 C는 B랑 같이 가는 물체 계다 맞지? 양쪽으로. 그러면 이 두 물체가 같은 크기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힘도 같은데 가속도도 같은 거 보니까 왼쪽은 A 혼자고 A의 질량과 오른쪽은 BC 물체계고 BC 물체계의 전체 질량이 같은 상황이구나. BC 질량 합이 2M 돼야 되니까 B도 질량이 M이다 이거지. 자, 기니디 보면 기억.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씩이다. 나에서 A 가속도 A는 2M이고 mg 받으니까 2분의 1이지. 틀렸고. 니은 B의 질량은 M이다 맞고. 이걸 QCD 당기는 장력 가에서 나에서 비교하래. 자, 가에서는 정지지. 정지니까 Q가 당기는 장력은 그 C의 무게 mg. 나에서는 비교만 하는 거면 Q의 장력이 더 작겠죠. C가 지금 아래로 가속되고 있으니까. C의 무게가 변한 상황이 아니니까 C가 아래로 R점이 받는 상황이 되려면 지금 받고 있는 장력은 자기 무게보다 작아야 되지. mg보다 작을 거고 구해보면 M이니까 전체 무게 mg, 전체 질량 2m. 그래서 가속도가 2분의 1g. 그래서 C가 가속도 2분의 1g 또는 B가 가속도 2분의 1g로 오른쪽으로 가속돼야 되니까 지금 장력은 2분의 1mg. 그래서 Q에서 나에서 Q 장력이 2분의 1mg로 절반 줄었다. 일단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다. 2배 더 크다 돼야 돼. 답은 니은 2번. 자, 그림 가는 물체 A, B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으니까 A를 가만히 놓은 후에 속력, B의 속력 시간 그래프네. 자, 질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가속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P를 끊지. 자, 1초일 때 P를 끊었으면 B의 가속도는 B는 지금 매달려 있잖아. 그럼 여기 끊자마자 힘이 바뀌면 가속도는 즉각 바뀐다 했어. 중력만 받는 물체가 됐으니까 가속도 G. 그러면 이때 1초 이후의 가속도가 이제 기준이네. 1초 이후의 가속도가 10m/s 제곱이 됐어요. G. 그러면 1초 만에 10 증가해서 16이 된 거니까 V는 6m/s였구나. 그러면 이제 1초 될 때까지 실을 끊기 전에 가속도도 1초 만에 6 증가했으니까 6m/s 제곱이 A랑 함께 있을 때 가속도. 그러면 B의 무게 30. 그러면 30 전체 힘으로 전체 질량 M 플러스 3 함께 운동할 때 가속도가 6이네요. 그러면 M이 2kg이다. 그래서 답은 2번. ABC가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30N 적용했더니 정지.
정지했네. 그러면 30N과 B와 C의 무게의 합이 같아서 평행 상태구나. 그러면 C 무게는 나왔네. 10. 그럼 B 무게가 20이구나. B는 2kg.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끊었네요. 정지 상태에서 항상 C를 끊으면 C는 혼자가 되었고 A랑 B는 같이 한 물체로 가는 개가 되는데, 이쪽으로 받는 힘과 이쪽으로 받는 힘이 원래 균형이 맞았으니까 정지였잖아. 그럼 깨져도 같은 크기의 힘으로 균형이 깨질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쪽이 C의 무게, 그러면 10N C가 혼자 받는다고 되고, 자, B도 B의 무게랑 30N 빼면 이쪽으로 10N 받는데, 전체 물체 질량이 3kg, 2kg, 5kg이 10N 받아서 움직인다 되는 게 A, B 개의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으로 쓰면 그냥 A가 전체 힘 요거 중에서, 아니면 그냥 가속도가 하면 돼요. 10N 전체 질량 5kg. 그러면 A, B가 함께 운동하는 이 가속도가 5kg으로 10N을 가속시키니까 2m/s 제곱. 그러면 A가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됐으니까 A가 받아야 되는 R자 힘은 왼쪽으로 6N. 장력도 찾아보고 24N 받으면 되겠네. 지금은 A에 적용한 R자 힘이니까 6N. 답은 2번. 그림은 질량이 4kg, 1kg인 두 물체 A, B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영추적으로 일단 장력 읽어내는 애다 맞지? 장력 이런 거 물어보면, 자, 손으로 잡고 있지 않은 B가 가만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B의 무게랑 장력이 같은 상황이다. 요게 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 그러면 장력은 10N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자, 이제는 손을 놓겠지. 자, 손을 놓으면 얘가 4kg 40N, 얘 무게는 10kg 10N. 두 힘의 방향이 둘 다 아래 방향이더라도 두 힘은 겨루는 힘이 됐다. 요게 도로 때문이에요. 그럼 편하게 이제 40N 10N. A가 더 무겁네. 그러면 A는 내려가고 손 놓았지, B는 올라가고. 그때 전체 가속도는 40 빼기 10이 전체 힘이니까 전체 질량 4, 1 다음에 5kg. 그러면 가속도는 6m/s 제곱으로 A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 장력은 B로 구하면, B가 1kg인데 6으로 가속되려면 힘도 위로 6 받아야 되네. 자기 무게 10N 받고 있으니까 중력, 장력은 16N 되면 되겠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가나다가 A를 잡고 있을 때 저울의 눈금은 B의 무게지. 20 틀렸다 이거지. 나 A를 놓았을 때 저울 눈금은 어차피 장력, 우리가 구해는 장력 16N, 이건 내 거다 맞고. 다 A를 놓으면 A와 B의 가속도는 둘이 동시에 같이 함께 6m/s 제곱으로 운동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나다 4번.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를 B와 매달아서 등가속도 운동시키고, 그림 나에서는 A랑 C를 양쪽에 매달고 등가속도 운동시킨다. 자, 이때 가나에서 A 가속도가 같대요. 그럼 개 전체의 가속도가 서로 같다는 거지. 그러면 가는 금방 나온다 맞지? B의 무게 mg로 전체 질량 2m 나누어주면 가속도는 2분의 1g. 그러면 나에서도 A가 올라가고 C가 내려가는 가속도 2분의 1g로. 그러면 C 질량 모르니까 라지 m 주면 C의 무게와 A 무게 겨뤄서 C 쪽이 이겼네. 그러면 전체 힘을 라지 m과 스몰 m의 무게 차이, 전체 질량은 둘의 합 나누어주면 이게 2분의 1g로 가랑 같다. 그래서 싹싹 정리하니까 라지 m은 3 스몰 m. 그래서 C의 질량 물었죠. 답은 3번. 그림 가와 같이 A가 왼쪽에 매달려 있고 C가 오른쪽에 매달려 있죠. 요 두 개가 이제 각각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기 무게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애들이고, 수평면 위에 있는 B는 중력이 거의 역할을 못한다 맞지? 운동에. 그러면 전체 힘은 C 쪽으로 조금 기울었네. 3mg mg. 그러면 F 당겨줘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네. 그럼 부족한 만큼 F는 2mg 주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F를 안 주죠. F를 안 주게 되면 이제 각각의 무게로 전체 힘 잡고 등가속도 운동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 힘이 이렇게 가속 운동 되려면 2mg,
전체 질량은 m, 2m, 3m, 6m. 그래서 가속도는 3분의 1g로 함께 등가속도 운동한다. 세무체가 기니 D 보면 기억 가에서 F 크기 EMG 맞고 나에서 B나 A나 B나 C나 전부 다 가속도는 3분의 1g죠. 맞고 D가 나에서 C를 잡아당기는 힘. 그럼 여기 장력이네. 그러면 C는 아래 방향으로 3분의 1g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C의 질량과 곱하면 C가 받아야 되는 아래 방향 R자 힘이 mg. C는 중력 3mg 받고 있으니까 장력을 2mg만큼 받아주면 mg만큼 R자 힘 받겠네. 그러면 장력은 4mg 아니고 2mg.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2m, 3m, 5m인 세 물체를 연결해서 운동시키는데 우리가 찾는 게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자,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그냥 물체계 전체의 가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가 아직 안 정해졌잖아. 그 물체의 질량을 곱해서 그 물체가 받는 R자임 조사합시다. 자, 일단은 상황은 세 가지 되겠네. 위에 2m을 올렸을 때, 그 다음에 3m을 올렸을 때 수평면 위에, 그 다음에 5m을 올렸을 때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가 그게 이제 정해지면 나머지 두 물체는 어차피 양쪽에 매달 거니까 두 물체의 중력의 차이, 무게의 차이로 얘들이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자, 그러면 2m을 올려놨어 수평면 위에. 그러면 양쪽에 매다는 물체가 3m이랑 5m이라는 소리니까 두 질량 그 무게의 차이는 2mg. 자, 전체 질량은 계속해서 10m일 거야. 총 질량은 10m. 그러면 가속도는 5분의 1g. 그래서 요 2m이라는 질량과 가속도 5분의 1g를 곱하면 얘가 받아야 되는 R자임 5분의 2mg 이렇게 받겠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3m을 올려놓으면 2m과 5m을 양쪽에 매단다 했으니까 질량의 차이, 무게 차이는 3mg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전체 질량은 10m이니까 가속도는 10분의 3g. 그러면 10분의 3g 곱해서 얘가 받는 R자임은 10분의 9mg. 자, 좀 더 커졌네. 그 다음에 5m이네. 5m을 수평면 위에 놓으면 양쪽 매달 물체가 2m, 3m. 그래서 차이는 mg. 전체 질량은 10m. 그러면 가속도는 10분의 1g. 그러면 10분의 1g랑 곱해주면 얘는 2분의 1mg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가장 큰 거는 10분의 9mg가 가장 크고, 그러면 가장 클 때 최대일 때 질량이 m1이니까 올려놓은 거는 3m. 그러면 m1이 3m이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는 2분의 1mg보다 5분의 2mg가 더 작으니까 얘가 가장 작은 거네. 그러면 그때 올려놓은 질량은 2m. 그래서 m2는 2m이다 해서 3번. 지금과 같이 1kg, 3kg 두 물체를 양쪽에 매달고 A를 40N의 힘으로 잡아당겼네요. 그렇게 이제 1초 동안 잡아당기고 나서 1초일 때는 그 힘을 놓았대. 자, 일단 상황이 왼쪽에는 B, 오른쪽에는 A인데, 자, A가 1kg이니까 무게 10N, B가 3kg이지 무게 30N. 근데 처음에 A를 잡아당기는 힘이 꽤 커. 40N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A 쪽이 내려가고 B 쪽이 올라가는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다 이거지. 그때 전체 힘이 B의 무게와 A 쪽의 무게가 힘이 총 50이니까 50 빼기 30에서 이쪽으로 힘이 기울었네. 요게 전체 힘 20N. 근데 전체 질량은 1kg, 3kg니까 4kg. 가속도 5m/s 제곱으로 위로, B가 위로 등가속도 운동할 거다 상황이 될 거고. 자, 이렇게 1초 운동을 하면 이제는 요 40N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힘이 반대로 기울 건데, 힘이 반대로 기울자마자 가속도는 반대로 바로 뒤집힌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0N이랑 10N 남았네. 그러면 기울어도 지금 똑같이 기우네요. 왼쪽으로 20N 더 크다. 그러면 전체 힘이 크기는 같아서 5m/s 제곱 가속되는 것 같은데 방향이 반대죠. 이번에는 B가 아래로 가속도 5m/s 제곱으로 가속이 될 거다. 그죠? 자, 그러면 B는 가속도가 바로 방향이 바로 반대됐다고 내려간다 하면 안 되고, 자, B는 5m/s 제곱으로 1초간 가속이 됐으니까 위로 속도가 5m/s 붙었겠지. 그리고 0에서
정지해서 5m/s 찍으면서 1초 이동했으니까 2.5m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m/s 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가속도가 아래로 오가 됐죠.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1초 뒤에 올라가다가 정지하게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다시 내려와야지. 그러면 가속도가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1초 만에 다시 정지할 거고 2.5m 갈 거고.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0에서 1초 동안 A의 가속도는 5다. 맞죠? 이은 2초일 때 A의 온도만에 바뀐다. 2초일 때 B가 다시 내려가니까 A가 다시 올라가겠지. 온도만에 바뀐다. 맞고. D가 B의 최고점의 높이는 방금 정지할 때까지 올라간 게 B의 최고 상황이죠. 그러면 최고점 높이는 둘이 더해서 5m다 해야지. 틀렸다. 답은 기니 4번. 그림 가와 같이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가 자 일정한 힘 F를 받아서 직선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2t초일 때 기준으로 해서 실이 끊어졌다 했어요. 자 실이 끊어지기 전의 모습을 보니까 AB가 속력이 V로 동일하네.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때 물체계가 받는 R자 힘이 0이다. 즉 전체 힘이 0이다 되려면 B가 받는 아래로 받는 중력과 이 F 왼쪽으로 당겨주는 A를 당겨주는 F의 힘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F가 지금 mvg라는 얘기고 자 실이 끊어지면 이제 장력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B는 혼자 자기 무게 받아서 운동할 거야. 그러면 이게 가속도 g입니다. 자 근데 F가 어차피 mvg였어. 우리가 아까 그 2t초 전에 등속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 그러면 A도 똑같이 mvg를 받고 B도 mvg 힘을 똑같이 받는다 맞죠? 자 근데 가속도의 모습을 보니까 A는 속도가 느려지네. 여기서 속도 느려지는 것도 보니까 A는 실이 끊어지면 F 혼자 받는데 속력이 느려진다. 아 F 방향과 그 전에 얘가 가지고 있던 속도의 방향은 반대였구나. 그러면 A는 오른쪽, B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렇지? 자 그리고 B 가속도는 비교할 건데 B 가속도가 지금 기준이 G다 맞지? 그러면 A 가속도는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V 줄었고 B는 2V 늘었거든. 그러면 가속도가 절반이네. 2분의 1G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힘 mvg를 받았는데 A는 가속도가 2분의 1G인 거 보니까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2배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T초일 때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아직 실 끊기 전이네. 그때 잡아당기는 힘은 일단 이 B의 무게랑 장력 받아서 지금 시검 F가 0인 상황이잖아. 등속도 운동 상황이니까 시검 F는 0 되려면 장력이 그냥 B의 무게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mvg를 표현하는 얘기인데 mv의 g가 지금 여기서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g니까 그러면 2v 늘었고 시간은 4t 그럼 4t초 만에 2v 늘어나는 요 가속도가 g네. 그러면 g를 다르게 표현하면 4t분의 2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4t분의 3mbv가 아니고 2mbv네. 그럼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t일 때 A의 운동방향은 F와 같다. 운동방향 반대지. 반대였으니까 이제 실 끊어지면 느려졌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MA가 MB의 2배다.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물체 A랑 B랑 연결해서 가속도가 2분의 1G다. 자, 가속도가 A랑 B랑 묶어놓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적어도 B의 명확한 질량은 안 나오지만 A보다 몇 배 더 큰지는 나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도 B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B의 무게가 A 무게보다 크겠지. 그러면 전체 힘은 B의 무게와 A 무게의 차이로 전체 질량은 A, B 같이 가속되니까 무게, 질량의 합으로 나누어주면 이때 가속도가 2분의 1G다 이 소리죠. 거기서 계산해보면 라지 M이 3M 3배 더 크다 하는 상황도 참 많이 나온다 맞지? 그래서 양쪽에 묶어놓고 A보다 질량이 3배 더 큰 애를 반대쪽에 두면 그때 가속도가 2분의 1G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면에 가만히 놓았는데 A가 무겁기 때문에 B가 무겁기 때문에 B가 지면에 이렇게 닿아 있으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상황도 이제 A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스몰 mg 무게를 장력이 다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장력은 스몰 mg만큼 작용할 거고 이 장력이 B도 살짝 당겨주겠지.
그러면 B는 자기 무게에 온전히 누르진 않고 자기 무게에서 mg 뺀 거 2mg만큼 누르고 지면을 떠받쳐지겠죠. 2mg만큼. 그래서 이 위로 3mg 받는 힘으로 자기 무게 3mg를 버티면서 시그마 F는 0인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기니디에 보면 B의 질량 2m 틀렸지. 니은 나에서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은 mg 빼고 나머지 자기 무게에서 2mg 맞고, D가 실이 당기는 힘 장력. 그러면 여기 그림 가에서는 A가 2분의 1g의 가속도로 올라가야 되니까 A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은 m 곱하기 2분의 1g에서 2분의 1mg, 밑으로 mg 받고 있으니까 위로 받아야 되는 장력이 2분의 1mg만큼 더 크게, 그러면 2분의 3mg. 그러면 2분의 3mg, 2mg. 여기서 장력은 mg였지. 비교하라 했으니까 가가 나보다 더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러면 답은 니디 4번.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가 B랑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공중에 매달려서 정지한 거 보니까 양쪽이 무게가 균형이 맞네요. 그러면 A도 M, B도 M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균형이 맞는 상황에서 B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F라는 힘을 더 줘서 잡아당겼다 하는 상황은 어차피 나머지 힘, 무게는 균형이 맞다 이거죠. 그러면 A, B 전체 걔가 받아서 운동하게 될 힘도 전체 힘도 F다 이거죠. 그러면 F라는 힘을 질량, 총 질량 2m이 함께 가속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가속도, 두 물체의 가속도다 이거죠.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겠죠. 자, 두 물체의 높이가 같아진 상황이니까 총 높이 차이가 2h 났다 맞지? A가 이동한 만큼 실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B도 이동을 해서 같은 높이까지 온 상황이니까 각각 물체가 h 올라가고 h 내려온 상황이 그림 나다 이거죠. 질량 m이고.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어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크다. 같죠? 틀렸고. 니은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속력은, 자, 일단은 가속도 2m분의 F로 A 속력 있네. 그럼 A 구하지 뭐. A가 위로 가속 H만큼 길이만큼 가속됐고 처음에 A 속력은 정지였지. 그러면 A가 H만큼 가속이 돼서 올라간 뒤에 속력 V 물었으니까 얘는 정지고, 세 번째 공식 쓰지 뭐. V 제곱의 차이는 정지니까 뺄 필요 없지. 2A 2n분의 F S H. 그래서 V가 n분의 FH네. 그러면 얘의 속력은 루트 n분의 FH. 그래서 니은 맞고. D가 나에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 장력. 자, 그러면 나에서 장력은 A로 봅시다. 자, A가 mg 받고 있고 항상 중력 고려하고, A가 위로 가속도 2m분의 F로 가속되는 질량 m. 그러면 질량이랑 가속도 곱해주면 A가 받아야 되는 위쪽 방향 힘이 2분의 1F. 그러면 장력은 mg보다 2분의 1F 더 크게 주면 되겠네. 그러면 mg 플러스 2분의 1F 맞죠?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가와 같이 A, B와 실로 연결된 C 연결해놓고 F로 힘을 당겨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등속도 운동이다 맞지? 그러면 또 F로 당겨줄 때 왼쪽과 오른쪽의 힘이 균형이 맞다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1초 1대 이후에 이제 A와 B를 연결하고 있는 C를 끊었다. 그러면 C의 속력 그래프네. 끊은 뒤에도 F는 여전히 작용한다 했을 때 가속도. 자, B랑 C는 질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어진 D가 더 편할 것 같아. 그때 F 찾읍시다. 그러면 끊어진 D의 가속도가 1초 만에 속도가 2 증가네. 2m/s 제곱. 그러면 끊어진 뒤에는 B랑 C만 개로 함께 운동한다. B의 무게 30, C의 무게 20에 F 더 추가로 가있죠. 그러면 C 쪽이 이겨서 이제 가속이 된다는 소리니까 C 쪽의 힘에서 B의 무게 빼면 F-10. 요게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 5kg, BC의 질량 합 나누어주면 그때 가속도가 2다 이 소리죠. 그래서 F가 20이네. 오케이, 이제 F 20N 찾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가속이 안 되고 등속도 운동 상황이지. 힘의 균형만 맞춰주면 돼. 그러면 F가 20이니까 이쪽으로 받는 힘이
C 쪽으로 받는 힘이 총 40N. 그러면 A까지 매달려 있을 때 이쪽 왼쪽에서 R로 받는 힘이 총 40N 돼야 되니까 A의 무게 10N. 그러면 A 질량은 1kg이다. 오케이, 답은 1번. 자, 그림 가에서 A, B, C를 A를 왼쪽에 B, C를 오른쪽에 이렇게 매달고 연직으로 다 매달았다 맞지? 그러면 일단은 A의 무게, 그 다음에 B와 C의 무게의 합이 서로 싸워서 F를 이렇게 A를 눌러줘야 정지해 있는 거 보니까 F만큼 B, C 쪽 무게가 A보다 더 무거웠다 이거지 뭐. 자, 그 다음에 A를 놓은 순간부터 등가속도 운동해서 그러면 결국은 F만큼 BC 쪽이 이겼다 이 소리니까 전체 힘은 어차피 F예요. 그러니까 요 F라는 의미가 B와 C의 전체 무게에서 A의 무게를 뺀 거. 요 힘이 지금 F 버티고 있는 힘 F이자 손을 놓게 되면 이 물체계가 전체 받게 되는 힘이다 이거지. 이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서 이제 가속도 찾으면 지금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2m/s 제곱이다 맞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자, 2초 이후에는 A의 속력이 일정하네. 그럼 등속도 운동한다 이거지. 그러면 2초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얘가 내려오다가 C가 바닥에 닿았겠지. 그러면 C가 바닥에 닿는 순간 요 QC는 아무 장력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A와 B가 둘이서 이제 걔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 근데 A랑 B의 서로 무게를 겨뤄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될 건데 그때 하는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네. 그러면 A랑 B는 질량이 같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A랑 B랑 질량이 같은데 C의 질량만큼 오른쪽이 더 무겁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C의 무게가 지금 F가 견디는 힘이다 이거죠. 그러면 F는 C의 무게다 볼 수 있고. 자, A랑 B랑은 질량이 같으니까 우리가 스몰 m 두고 C는 라지 m 둡시다. 그러면 스몰 m, 라지 m.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얘들 손 놓았을 때 가속도가 2다 이용해서 우리가 식 세우자. 그러면 오른쪽 왼쪽 힘의 차이가 무게 차이가 mg니까 요 mg를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2 스몰 m으로 나누었을 때 얘 가속도가 2는 다른 말로 하면 5분의 1g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g 날리고 정리해서 찾아주니까 라지 m은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기니디 보면 기억 F의 크기는 C의 작은 중력의 크기와 같다. 요만큼만 버티면 됐다 맞지? 맞고 니은 C A가 C의 2배다. A, B는 같고 C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디귿 1초일 때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비교하란다. 자, 1초일 때는 아직 함께 가속 잘 됐대. C가 지면에 닿기 전인데 맞지. 자, 그러면 결국은 B인데 자, 얘는 질량이 M이에요. 그러면 B가 받는 힘을 다 조사하면 위로 장력, 그 다음에 아래로 장력, 그 다음에 아래로 얘가 받는 중력,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겠다 맞지? TP, TQ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힘을 받아서 결국은 B의 가속도가 2m/s 제곱인 5분의 1g다 맞지? 그러면 질량이 m이고 가속도가 5분의 1g라 했으니까 얘가 받는 알짜 힘은 아래 방향으로 5분의 1mg야. 자, 이걸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그냥 B가 중량만 받는 경우랑 비교할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B가 갖는 그 가속도 10이다 맞지? 자, 그러면 mg만 받게 만들려면 장력이 둘이 같으면 돼. 그럼 날라가고 mg만 받게 하겠지. 근데 지금은 5분의 1mg 받는 상황이 됐잖아. 그러면 장력이 위쪽 장력이 오른쪽 밑에 장력보다 얼마만큼 더 커서 TP가 TQ보다 5분의 4mg만큼 더 커서 요게 mg를 5분의 1mg 밑으로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은 위의 장력 Q가 밑에 장력 P보다 더 크다. 위의 장력 P가 밑에 장력 Q보다 더 크다 돼야죠. 그래서 P는 Q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죠. 답은 기니디 5번. 물체 ABC가 실 PQ로 연결되어 B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2분의 1g 가속도. 자, B가 2분의 1g라는 가속도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자, 근데 B가 만약에 얼마만큼 내려온다면 실은 절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P실과 Q실이 요만큼 더 필요하게 된다 맞지? 그러면 C랑 A가 각각 올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리도 똑같이 가줘야 실의 길이가 일정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A의 가속도도 오른쪽으로 2분의 1g, 그 다음에 C의 가속도도 위로 2분의 1g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힘 P와 Q가 장력이지. 이 장력이 서로 같다 했으니까 여기 장력도 T,
여기 장력도 T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A 보면 장력이 T 작용하는데 2분의 1g로 가속되는 A니까 장력은 질량 M을 2분의 1g로 가속시키는 2분의 1mg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2분의 1mg, 이쪽도 2분의 1mg. 자, 먼저 요 B의 질량을 MB라고 한다면, 자, B는 지금 세 힘을 받는 상황이다, 맞지? 위로 장력 2개, 그러면 2분의 1mg 2개니까 mg.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자기 중력 mbg. 이렇게 받아서 mb가 질량인 b가 밑에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의 절반 2분의 1g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얘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이 2분의 1 mbg. 그러면 mbg에서 mg 뺐을 때 2분의 1 mbg다 소리니까 mb는 2m 하면 되겠네. 2m. 그래서 얘는 질량이 2m이고, 자, C도 마찬가지. MC라면 C가 받는 힘도 위로 장력 하나니까 2분의 1mg.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자기 무게 MCG. 그래서 MC가 2분의 1g로 가속도 운동해야 되니까 2분의 1mg 마이너스 MC의 무게 했을 때 얘가 받는 합력 MC 곱하기 2분의 1g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MC의 질량은 2분의 3이니까 3분의 1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A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2분의 1mg였지? 틀렸고, 니은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다. B가 받는 R자임 크기가 mg였죠? 2m을 2분의 1g로 가속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mg, A의 중력 맞죠? 그 다음에 D는 C의 질량은 2분의 m이 아니고 3분의 m이다, 맞죠? 틀렸고, 그래서 답은 2번 기억 니은.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F로 잡아당기고 그때 작용하는 실의 장력이 T다 기준에, 자, F가 시간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 0에서 2초까지는 60N. 자, 60N 줬더니 0에서 2초 동안 AB 물체는 정지해 있다 했어요. 자, 물체 계 전체로 보면 전체가 받는 힘, 외력,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 F와 A가 받는 중력이다, 맞지? 얘들 둘이 서로 겨뤄서 이제 이긴 쪽으로 등가속도 운동 할 텐데, 일단 정지해 있다 했으니까 F가 60일 때 정지했으면 얘도 60이다 이거지. 그래서 A는 6kg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0에서 4초 동안 F의 방향은 일정하고 4초 이후에는 안 주네. 그 다음에 장력의 크기는 3초일 때 5초일 때 4배이다. 자, 일단 120N을 주고 0N을 주네요. 그러면 요런 상황이야.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그 상황이 A의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60N인데 F가 이 60N과 싸운다, 맞지? 근데 F를 60 줄 때 비겼고 F를 120N 주면 이쪽으로 가속되고 A가 위로 올라가고, 그게 전체 힘 60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를 안 주게 되면 이쪽으로 60 이기잖아. 그래서 대칭이다 이거지. F를 안 주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60N이 전체 힘이 되니까 얘가 가속도 방향이 바뀔 건데 가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2초에서 4초까지 가속시켰다가 4에서 6초까지는 가속도가 반대로 되면서 감속이 될 건데, 똑같은 가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주니까 2초 지나면 얘는 다시 한번 정지한 상태로 돌아갈 거다. 속도가 변화량이 똑같잖아. 자,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일단은 장력이 3초일 때가 4배인 거 이용해서 B의 질량은 찾자 이거지. 자, 그러면 120 줬을 때, 자, 여기서 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B고 A 질량은 6kg인 거 알고 B한테 120, A한테 A가 받는 중력 60 이렇게 주는 상황이다 이거지. 이때 여기 장력이 4배라 했으니까 4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A고 B고 여기서 이렇게 60만 주는 게 전부네. 이때는 장력이 T. 자, 근데 위에나 밑에나 상황은 다 가속도가 동일한데 방향은 반대다. 그러면 지금 요 A가 받고 있는 R자 힘은 4T와 반대 방향 60 받으면서 A가 이쪽으로 가속되는 상황이다, 맞지? 그래서 A가 받는 R자 힘이 크기가 4T-60이고,
자, 두 번째 상황에서 A가 만난 R자임은 A는 지금 이쪽으로 가속되는 상황이니까 60 마이너스 t 이렇게 볼 수 있겠네. 60 마이너스 t인데 이게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니까 서로 같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장력 찾아보니까 장력이 24고, 자, 장력이 24 나왔으니까 이 A랑 B가 이 60N을 나눠 먹는데 A는 왼쪽으로 36을 받고 B는 왼쪽으로 24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장력이 24N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나눠 먹는 R자임의 B가 얘들 둘의 질량이 B다, 그죠? 그러면 9대 6, 3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가 6kg이라 했으니까 B는 2배에서 4kg. 자, 그래서 B 질량 4kg 찾았고, 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네. 어차피 0에서 2초 동안은 이동을 안 하고 2에서 4초까지만 보면 되는데, 가속도가 이제 4kg 나왔으니까 가속도 찾자. 그러면 120, 60이니까 전체 힘 60, 전체 질량 10kg. 그러면 가속도 오른쪽으로 6m/s 제곱. 자, 그럼 B는 가속도 6으로 2초 동안 이동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6으로 2초 동안 이동해서 결국 정지다 이거지. 그러면 정지했던 얘가 가속도 6으로 플러스 2초 동안 이동하면 B는 12m/s가 되어 있을 거고, 평균 속도 6으로 2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12m 이동했을 거다. 자, 얘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6m/s 제곱 가속도로 2초가 지나서 정지할 거고, 평균 속도는 똑같이 6이니까 또 12m 더 가서 정지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전체 이동 거리는 24m고, 그 다음에 4kg. 그래서 답은 4번.